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서면 YBM 토익 팩토리 LC수입니다. 우리가 7월 14일 날 토익 총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6월의 시험에 비해서는 7월 14일 정기 토익 LC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달이지 않았나. 자, 8투원 같은 경우는 약간은 기본적으로 한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었고요. 8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반이나 중반 이후로 갈수록 이게 뭐지라는 정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 따지면 중상의 난이도를 띄고 8투리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출제됐던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 8부 같은 경우는 미팅에 대한 발표력이 한 4개 정도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저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1인 사진 2개와 2인 이상의 사진과 사물 배경 사진이 이번에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8투1에서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나오는 빈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아닌 걸 가리면서 여러분들이 속어를 꼭 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면 꼭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동작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림 속에서 뭔가 악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shaking hands가 되죠. 자, 어제 shaking hands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결국 shaking hands 또 다른 말은 greeting each other이라는 표현도 같이 외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동사의 ing, 자,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둘 다 일치해야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looking at the papers. 자,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서류를 보고 있다. 그래서 looking at the papers 기억하시고요. 자, 또한 주변의 배경에서 탈 것들이 있어요. 탈 것들이 있으면 타다 내리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다는 getting on, getting into. 자, 반대로 내리다 는 getting out, getting out of.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eing pp라는 겁니다. 이번에 두드러진 게 뭐였냐면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being pp가 오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배경을 묘사할 때 being pp는 대부분 오답으로 출제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나온 게 items are being stored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stored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동작보다는 주변의 사물에 뭡니까? 사본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 그래서 전기톡에서 또 꾸준히 나왔던 게 being display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주변의 배경에서 어떤 물건들이 저장 중이거나 아니면 물건들이 진열되고 있을 때는 정답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자주 출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답으로 자주 출연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역시 나왔고요. 자, buying, purchasing, paying for 이라는 말은 물건을 구매하다라는 소리죠. 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그 다음에 내가 지불하는 장면이나 이런 게 꼭 나와야 되지만 실제 정기 토익에서는 그런 사진들이 출제를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답으로 자주 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는 8투1이었고요. 자, 8투2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발음이 어제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스피드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발음에 WH 콧이 훅 지나갈 때 여러분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은 첫 발음에 집중해라. WH 퀘션이 의문사 퀘션이 됐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첫 발음에 꼭 집중을 하셔서 어떤 퀘션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제는 기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사 WH 퀘션이 11개에서 한 13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어제는 10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어제 가보니 when이라는 발음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when이라는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고 약간 왜라는 발음으로 해서 when 이런 발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 면을 어제는 좀 주의하셔야 됐었고요. 그 다음 또한 그 외에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15문제, 의문사가 없는 게 15문제에서 긍정인의 요청 제한이 6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2개씩에서 6문제 항상 꾸준히 출제가 되고요. 평소문
질문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WH 퀘션 한두 문제가 어디로 갔다? 긍정이나 요청 제안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제 시험의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만 파트 2가 여러분들이 회가 거듭할수록 무조건 훈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닌 속어법을 잘 가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나올수록 이게 뭐지? 두 개는 아닌데 답이 이게 뭐지? 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는 다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피성의 답변이라고 하죠. 모른다는 답변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른다는 답변이 뭐가 되는 거다? 정답이 된 케이스가 있다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I don't know, I'm not sure 이런 식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질문에 대한 회피성의 답변으로 요즘은 출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나온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자, 회피성의 답변들입니다. 자, 첫 번째 퀘션은 When does the sale end? 라고 물어봤어요. When does the sale end?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니까 답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I'm not a clock here. 저는 여기에 점원이 아닌데요.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회피성의 답변이 된다라는 거. 나머지 두 개는 정답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퀘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has the request forms? 뭡니까? request form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We should print them out. 우리가 그것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특정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여기 질문을 보면 Why did our production decrease last quarter? 왜 지난 분기에 우리의 생산량이 감소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되게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답이 뭐였냐면 Tom is talking to them on the phone. 톰이 현재 그들과 통화 중입니다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탐이 일을 끝나고 탐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랑 실제로 여러분들 파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가 완벽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답이 정답이다. 탐이 나중에 얘기해 줄 거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에서 이런 퀘션이 있었습니다. Have you finished cleaning the room or still need more time? 자, 너는 청소하는 거 끝냈어?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죠. 자, Sue's in charge of that. 수가 책임이야 라는 말은 뭡니까? 수에게 물어봐. 수가 알 것 같다라는 이런 식에 대한 회피성의 답변들이 자수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예측하건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정답이 뭔지를 기억하면 안 되시고요. 아닌 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리시면서 가셔야지만이 이런 답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파트 3,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파트 3, 4에서는 되게 낯선 스크립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낯선 유형 문제들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훈련을 하셨을 때 보기 3개, 질문과 보기 3개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딱 기억하고 있다가 눈은 문제를 보시면서 들으면서 빠른 순발력 있게 답을 캐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보기를 정확히 기억하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렵다기보다는 초반에 대학 초반부터 답들이 연속으로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에서 더더욱 순발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정확히 문제 보기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답을 찾아 나간다고 잊지 마시고요. 또 보통은 3인의 대화가 하나 정도 출제가 됐지만 어제는 2개 정도 출제가 됐네요. 하지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3인의 대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남자들, 여자들 목소리만 잘 파악하신다면 크게 문제 풀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파트 3, 4에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paraphrasing. 어쨌든 어휘 교체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매달 가더라도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나왔던 기본적인 paraphrasing에서 collaborat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collaborate라는 표현이 뭘로 바뀌어서 나왔냐면 teamwork으로 바꿔서 나왔죠. 협동하다, 함께 작업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항상 나오는 게 여러분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 나왔을 때는 어떤 기기에 대한 고장, 주문건에 대한 문제점도 항상 출제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not working이나 malfunctioning 이라는 단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셨을 때는 항상 같은 어휘가 나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휘는 얼마든지 패러프레이징 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전반적인 시각 자료 난이도는 한 중상이지 않았나. 8대 3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았어요. 8, 4에 가서 약간은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잡기 힘들 수는 있겠구나.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느꼈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먼저 시각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과 보기를 파악을 하고 시각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보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주변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그림이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포트 모양이었고요. 그랬을 때는 그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모양을 연상하는 단어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round나 square 이런 어휘들을. 그 다음에 지도죠. 배치도 같은 거 나왔으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꼭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by, next, beside, 때로는 between 이런 것들, 때로는 in front of 아시겠죠? 자, 그런 전치사를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퍼센테이지가 나오다 보면 숫자를 기억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퍼센테이지 주는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히 보면서 푸시면 여러분들 괜찮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40번 마지막 8포의 98번 문제에서 일기예보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일기예보는 여러분 아시지만 요일과 날씨 중심, 그러니까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은 당연히 기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일과 날씨를 파악하시면서 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 행사가 있는 날, 세러머니가 있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전날은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다 해서 아마 어제 웬세이,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정답이 된다라는 건데, 시각 자료 같은 경우도 시각 자료마다 표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 차트에 따라서 각기 나눠 기본적인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신다면 문제를 푸셨을 때 속도만 잘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항상 느끼지만 의도 파악 문제는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만점 반지용 문제다. 그래서 스크립에 대한 어떤 스킬을 위주의 문제를 푸시면 아니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글의 전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의도 파악 문제를 잡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다른 상황들을 항상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풀어가면서 의도 파악들을 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화자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실제로 보기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보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개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에 집중하셔서 꾸준하게 훈련하시면서 의도 파악 문제는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 어제 7월 14일 시험 같은 경우는 회의 발표록이 10개에 대한 토크 중에 8포에서 4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체감을 느끼기에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걸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7월 14일 토익 팩토리 7월 14일 토익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